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개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할 내용은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 및 특성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갑시다. 스포츠의 의미와 역사 보기로 했죠. 그리고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의 과학적 원리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갑시다. 체육의 의미에서는 오늘 배울 체육 및 스포츠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할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 체육과 스포츠는 다른 의미지만 우리는 스포츠 개론 시간에는 같은 의미로 보고 포괄적으로 체육이라고 스포츠라고 얘기하면 둘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의미와 역사, 어떤 걸 배우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체육의 의미와 역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스포츠 가치에 가서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현상을 분석해서 스포츠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가치를 탐색할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 원리에서는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리학적, 역학적, 심리학적 현상과 원리를 탐구해서 각각의 관점에서 경기 수행 상황을 탐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를 잘하게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 스포츠의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체육이라는 교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교과 시간에 앉아서 종이와 연필로 내 지식을 쌓으면서 억눌러 있던 에너지를 분출하러 운동장과 체육관에 뛰어노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이라는 교과는 아주 방대하고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체육이라는 교과는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가장 적합한 교과입니다. 전인이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죠. 요즘은 학교에서 창의적 인재라고 합니다. 이 인재와 전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인은 어떤 사람을 전인이라고 할까요? 전인은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사람을 전인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덕과 체. 덕은 우리가 아는 인성이겠죠. 체는 신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사람이 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에서 지식과 덕과 체를 어떻게 배우길래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가장 적합한 교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오늘 수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엑기스가 여기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체육에서 그러면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빨리 떠오르는 지식과 덕과 체 중에 어떤 게 가장 빨리 떠오릅니까? 당연히 체죠. 신체. 체육은 신체 활동을 주로 이용하는
수업이죠. 거기에 따라서 신체가 발달되고 성장하고 자신의 신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신체 교육. 체는 쉽게 찾았죠. 맞죠? 그러면은 지식은 체육에서 어떻게 배울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어떻게 배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술, 전략, 전술 전략이라 하면 잘 안 앉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 스포츠도 스포츠,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배틀그라운드나 카트라이더나 등등 여러가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죠. 전술과 전략을 사용해서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술과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기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배드민턴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배드민턴을 칠 때 스매시를 오른쪽 구석에 잘 꽂아놓고 싶은데 스매시를 칠 수가 없다면 오른쪽에 꽂아 넣을 수가 없겠죠.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를 하는데 티키타카를 해서 골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티키타카에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티키타카가 성립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술과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 기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심리학자 반두라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 기능을 배울 때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집중을 합니다. 집중이라고 적을게요. 집중을 해야겠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뭘 봅니까? 선생님의 시범 또는 잘하는 사람의 운동수행. 맞죠? 세 번째,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것을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이라 하면은 운동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운동을 내가 본 운동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집중을 하고 보고 기억한 것을 수행함으로써 기본 기능이 숙달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 지적 능력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모든 교과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암기죠. 암기. 체육도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 처음 알았죠? 시범이나 운동수행을 암기해야만 내가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체육이 지식을 배우는 교과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덕은 어디서 배웁니까? 매너, 인성. 최근에 있었던 일이 선생님이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호날두가 먹튀를 하고 갔죠. 인성이 안 좋다고 우리나라에 소문났습니다. 물론 호날두는 기부도 많이 하고 다른 인성적인 부분이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성이 꽝으로 매너가 꽝인 먹튀를 한 선수로 찍혔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를 하면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면 매너 있는 행동이죠. 배드민턴을 하면서 잘 안된다고 라켓을 던지는 행동은 매너 없는 행동이죠. 수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레일에 침범해서 다른 사람의 수영을 방해하면 매너 없는 행동이죠. 자, 이런 등등의 여러분들 축구도 학교에서 배우고 배드민턴도 배우고 수영은 선생님과 공동교육과정으로 배운 학생도 있죠. 배구도 배우고 배구에서도 여러 매너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죠. 배드민턴 서브를 넣어야 될 때는 이렇게 매너 있게 넣어야 된다. 축구를 할 때 친구가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줘야 된다. 배구를 할 때 상대편의 발을 밟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한 이렇게가 다 매너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체육 시간에 인성에 대한 덕을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육이 덕을, 인성을 가르치는 교과라는 것도 성립되는 거 아시겠죠? 더 깊게, 더 많은 예를 들고 더 재밌게 아주 오래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체육이 이제 전인교과, 전인교육이라는 전인교육에 적합한 교과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했죠? 그러면 오늘 이 체육이라는 개념, 특성을 가지고 교과서를 선생님과 잠깐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체육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체육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신체 단련 또는 육성. 왜일까요? 군사적 의미죠. 싸우기 위해서 아니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내 신체를 단련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 여기 나오죠. 선생님이 얘기한 전인교육입니다. 자, 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 아까 체는 어디 갔죠? 체는 어디 갔을까요? 체는, 이 신체는 자, 지적이든 정서적이든 사회적이든 전반에 다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체육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과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많은 거를 선생님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싶지만 빨리 안 찾아지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선생님과 한번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잘 만지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귀엽게 봐주고 그렇게 넘어가 주세요. 300으로 보면 딱 맞겠네. 300. 자, 여기도 나오죠.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됐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 나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체육 및 스포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조화롭게 통합해서 그것을 내 몸속에 내면화해서 전인을 육성하는 교과입니다. 바람직한 인석을 갖춘 전인 육성. 자, 여기도 전인이 나오죠. 그러면은 조금만 구체적으로 봅시다. 신체적 목표. 이거는 쉽겠죠. 첫 번째, 신체의 성장과 발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각 부위에 적당히 자극을 주어서 신체 구성, 심장이나 근육, 골격, 신경 등의 조화로운 발달과 신체 기능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 증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신체 활동, 여기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의 성장과 발달에 해당되는 건강한 생활을 하면 질병이 예방되고 건강이 유지 증진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얘기니까 쭉 이어서 보면 될 겁니다.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은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당뇨병, 고지혈증에서 암이 나오니까 성인병 등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거나 또는 재활에 필요한 환자들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뇨병, 고지혈증, 성인병, 각종 심혈관계 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해 준다는 말이죠. 살 빼는데 도움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 목표를 보면 운동기술 능력 및 체력 향상, 이거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죠. 체육시간에 내가 공을 좀 더 잘 차고 싶다. 체육시간에 내가 배드민턴 좀 더 잘 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조금 더 오래 달리고 싶다. 그런 예 등등이 있겠죠. 정신적 목표를 한번 봅시다. 정신이 뭡니까? 이게 지식, 지적 능력이죠. 지덕체 할 때 지로 보면은 쉬울 겁니다. 자, 움직임 욕구 충족. 움직임 욕구 충족이 왜 지적 목표, 정신적, 지적으로 발달이 되는 걸까?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요. 인간은 누구나 신체 활동의 욕구, 자기 과시의 욕구, 자기 인정의 욕구, 집단 참여의 욕구가 있다.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움직임 욕구와 자기 과시 욕구를 충족하며 억제된 욕구, 불만, 분노 등을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다. 자, 이거 욕구, 불만, 분노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머리. 다시 적읍시다. 머리. 다시 말해. 생각에서 오는. 내가 욕구 충족이 덜 됐는데 생각이죠. 뭐가 이렇게 더워? 불만. 덥다는 생각입니다. 짜증나. 분노. 짜증난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조금 지식이라는 이유를 조금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밑에 거도 봅시다. 긴장 및 스트레스 해소. 긴장과 스트레스,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반면 활동의 제약과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다.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생활에서 오는 긴장 및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비슷한 의미죠. 여기는 직접적인 얘기가 있죠. 지적 발달에 기여하고 표현을 통한 정서순환. 지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은 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말이죠. 기억력 및 학습 능력을 증진해 줍니다. 이거는 그냥 체육이 과목이 좋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뇌 뒷부분에 붙어있는 해마가 이 해자가 맞는지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 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 해마가 맞습니다. 이 해마, 바닷속에 사는 해마가 아니고 바닷속에 사는 해마의 모양을 닮은 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이 해마가 기억을 관장합니다. 해마가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생리학할 때 대충 보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해마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배고 뭐 꼴이겠죠. 해마의 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봅시다. 해마 세포들이 아주 촘촘하게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세포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학습 능력이 좋아지겠죠. 이런 의미에서 지적 발달과 표현을 통한 정서순화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표 한번 봅시다. 정의적 영역이겠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인성적인 부분이겠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및 사회성 형성. 맞죠? 여러분들이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더라도 동아리 활동이나 주말 스포츠 리그 등을 통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및 사회성도 같이 형성할 수 있겠죠. 인성협력.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 페어플레이 정신이 매너 있는 스포츠인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가 시간의 효율적 활용. 이거는 왜 덕으로 들어갈까? 인성으로 들어갈까? 여러분들 요즘 여가 시간이 조금 많이 늘었죠. 코로나 때문에. 여가 시간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랑 대판 싸운다. 그러면은 화가 난다. 그러면 비매너 행동을 합니다. 소리를 지른다거나 방문을 세게 쾅 닫는다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하면 안 되는 비매너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런 여간 시간에 누워있거나 컴퓨터 게임하거나 TV 보는 것보다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피로를 풀고 기분 전환하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힘을 북돋우는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 방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뒤에는 조금 어렵고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오늘의 수업은 체육 및 스포츠의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개념과 특성, 전인교육, 체육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 그럼 전인교육은 뭘 전인교육이라 하느냐? 세 가지를 모두 함량한 사람을 기르는 거, 교육을 하는 거, 지식과 인성과 신체를 모두 고루고루 겸비한 사람을 전인이라 하는데, 이 전인을 기르는 게 체육이다. 난 중요한
개념, 특성을 오늘 가져가면 오늘 수업은 아주 알찬 수업이 되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